안녕하십니까, 요원남입니다. 올해 들어 샌들을 하나 구매하고 싶어서 몇 달 전부터 찾아보고 그랬는데 마땅한 게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조언을 구해보면 킨의 뉴포트, 호카오네온의 호파라, 살로몬의 RX 슬라이드, 로아의 로제스 이런 것들을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다 앞이 막혀있는 뮬, 클로그 형태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여름 신발의 최고의 장점은 발가락을 노출시켜 줌으로써 만들어지는 통기성과 통풍성입니다. 그로 인해 쾌적함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뮬이나 클로그처럼 앞이 막혀져 있는 형태들은 아무리 통기성이 발전된 형태의 원단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 신발의 경우는 앞이 오픈되어 있는 형태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확실히 지금은 뮬과 클로그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클래식한 형태의 샌들이라고 볼 수 있는 버켄스탁마저도 앞이 다 막혀있는 보스톤이라는 모델이 가장 핫하고, 크록스는 여전히 건재하죠. 그래서 저 같은 니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올해 참 샌들을 사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앞이 오픈되어 있는 형태의 샌들은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로 올해도 신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새롭게 뭔가 살 법한 모델들이 올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십수년 전부터 쭉 신어오고 있는 그런 슬리퍼 형태, 샌들 형태, 앞이 오픈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오늘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구매하고 싶으신데 현재 시장 상황 때문에 못 구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샌들은 버켄스탁의 취리히, 너무 유명한 모델이라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팩 컬러가 가장 취리히 하면 먼저 떠오르는 컬러감이고 가장 클래식하고 매 시즌 캐리오버 되어주고 있는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월기 때 제가 신은 걸로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드렸었던 차콜 칼라, 이것도 시즈널하게 나왔던 상품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2010년대 후반에 한번 시즈널로 출시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때 제가 매장에 가서 구매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차콜 칼라라는 컬러가 굉장히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범용성도 좋고, 그래서 망설임 없이 구매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거는 2010년대 중반쯤에 아마 나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것도 굉장히 시즈널한 컬러감으로 나왔었고 정가도 다소 타 취리에 비해서 조금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건 흔치 않은 레드 컬러이기 때문에 신발 자체만으로도 좀 포인트가 돼줄 수 있는 슬리퍼고, 버켄스탁의 취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잘 보시면 그 시즌에만 출시해주는 시즈널 컬러들의 취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매해서 나만의 취리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켄스탁은 설립일로만 보면 거의 250년 된 독일의 샌들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죠. 2021년에 LVMHA에 인수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가족 경영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르투갈에서 생산되는 코르크의 상당량을 버켄스탁이 싹쓸이 해간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생산량이 많은 대형 브랜드라고 보실 수가 있고, 코르크가 발의 습기를 상당히 머금어주고 건조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샌들 브랜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취리 최고의 장점은 발등을 잘 감싸준다는 점입니다. 발가락은 노출시켜서 쾌적함은 유지를 해주고 발등은 상당히 많이 덮어주고 가려줌으로써 우아함을 잃지 않게 해줘요. 이 발등을 감싸주는 스트랩이 너무 가늘거나 앞쪽으로 쏠려 있으면 사람의 보행 특성상 신발을 끌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두껍게 발등을 잘 감싸준다면 보행거리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주고, 발등 노출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발등을 많이 가려주면 바지와의 상성들이 좋아집니다. 긴 바지와 상성은 당연히 좋아질 거고, 반바지 같은 경우도 종아리부터 너무 훤히 드러나 있는 다리를 발등을 좀 감싸줌으로써 노출도를 조금 조절해 줄 수가 있죠. 아무튼 버켄스탁의 인기는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리조나가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했고, 그 다음에 지제라고 하는 플립플랍 형태가 인기가 되게 높았었던 적도 있고요. 아리조나에서 뒤축이 추가되어 있는 밀라노가 인기가 많았었던 적도 있었고, 201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 취리가 인기의 정점을 찍었던 적도 있었고요. 현재는 다 막혀있는 클로그 형태인 보스턴이 가장 인기가 높죠. 이렇게 모델별로 인기의 정점을 릴레이식으로 서로 돌고 도는 그런 되게 재밌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처치스 프라다 때 느꼈던 단점과 똑같습니다. 처치스가 프라다에 인수된 이후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버렸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LVMH 산하에 있는 하나의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로부터 가격이 올라서 지금 이 취리히가 현지 가격으로 130유로, 지금 현재 환율로 2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인데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사실은. 아리조나가 100유로. 아리조나를 지금 추가로 제가 사고 싶은데 살 엄두가 안 납니다. 너무 비싸져 버렸어요. Z자 형태의 스트랩으로 이루어진 차코의 Z2라고 불리는 샌들입니다. 80년대 후반에 래프팅, 플라잉 낚시 가이드로 일하던 마크 페이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전통적인 아웃도어 샌들 브랜드고요. 이 마크 페이전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구두 직공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이 신는 신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두 가지를 가장 핵심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편안한 지지력, 그리고 물에 젖었을 때 쉽게 마를 것. 차코 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아웃솔과 스트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간결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물에서의 접지력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비브람 아웃솔을 채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기존의 비브람 솔에서의 아쉬웠던 점들을 자기 자신들이 직접 개발을 해서 보완함으로써 차코 그립이라고 하는 아웃솔을 추가로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브람과 차코 그립, 이렇게 두 가지 솔을 다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차코입니다. 이 차코 샌들 최고의 장점은 물에 강하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버켄스탁의 코르크와 굉장히 대조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젖어도 어디 하나 데미지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부속이 없습니다. 굉장히 간결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물에 강하다는 데에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단점은 이 접지력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쿠셔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접지력은 좋지만 그렇게 푹신푹신하진 않아요. 그래서 도심에서 신기에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브람 솔을 적용하고 있는데 왜 착화감이 불편해?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런닝화나 스니커즈 같은 경우는 미드솔과 인솔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웃솔 하나로만 버티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 쿠션감이 약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 아무런 무리가 없는 신발이기 때문에 저는 도시에서도 잘 신고 다니고 있고, 저는 심지어 비 오는 날 이거를 신을 때도 많습니다. 테바의 허리케인 버즈입니다. 기존의 허리케인 모델에서 한 줄의 스트랩을 더 추가해서 디자인을 보완하고 변형된 형태의 허리케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테바의 브랜드 스토리도 차코의 브랜드 스토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해양 가이드였던 마크 태처라는 사람이 신발이 물에 젖으면 무거워지고, 슬리퍼 같은 경우는 물살에 쓸려 내려가기 일쑤였죠. 그래서 수상 활동에 굉장히 적합한 벗겨지지 않는 샌들을 보완하는 데서 이 브랜드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아이코닉하고 인기가 높은 오리지널 유니버셜의 스트랩 모양은 테바가 특허를 가지고 있고, 요즘 굉장히 인기가 높은 호카 오네오네를 소유하고 있는 데커스 브랜드의 소속 브랜드입니다. 테바는 패션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해도 오프닝 세레모니 있었고요. 굉장히 하이 패션을 지향하는 클로에도 있었고, 이렇게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인해서 대중들에게 되게 성큼 다가가는 행보를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코보다 훨씬 대중적으로 되었고, 지금도 테바가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죠. 이런 수상 활동과 접지력의 DNA를 둔 라인보다 오리지널 유니버셜의 인기가 훨씬 더 높아져 버리고, 패션들과의 협업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대중적으로 팍 인기를 얻어버린 그런 브랜드라는 느낌이 듭니다. 차코는 아직까지도 R&D에 많이 투자를 하고 이 접지력에 초점을 두면서 그들만의 차코 그립이라는 솔을 만들어내고, 아직도 아웃도어 활동에 훨씬 더 포커스를 두고 있고, 콜라보레이션을 하더라도 그런 아웃도어 활동에 뭔가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그라미치 같은 브랜드와 협업을 하고, 이런 패션 브랜드와 협업을 하고 있는 테바와는 조금은 다른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이유들로 테바는 굉장히 도시에서 많이 신어지고, 그로 인해 도시에 더 적합하게 만드는 건지 쿠셔닝이 차코보다 훨씬 더 푹신푹신하고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수상 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끄러짐에 대한 접지력은 차코가 한 수 위겠지만, 도시에서 요구되는 이런 편안한 쿠셔닝, 패션성, 이런 것들은 테바가 훨씬 더 위로 올라갔고 인지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서로 가는 길이 조금은 달라져 버린 그런 두 브랜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테바의 허리케인 모델은 굉장히 편안하고 가볍고, 그리고 굉장히 익스트림하게 미끄러지는 환경이 아니라고 하면 접지력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오리지널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미끄러지는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유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라부트의 피셔맨 샌들 퍼시픽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앞이 어느 정도 막혀있는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뚫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리는 제품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막혀있는 형태죠. 파라부트는 자체적으로 러버솔을 생산해내는 프랑스 브랜드로 유명하죠. 창업주가 미국에 갔을 때 사람들이 고무 소재로 된 신발을 신고 있는 걸 발견하면서부터 이 브랜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고무 소재의 원료가 되는 라텍스의 수출입이 파라항에서 이루어졌고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고 있는 신발을 부츠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파라부트,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무튼 파라부트의 퍼시픽은 굉장히 전형적인 피셔맨 샌들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피셔맨 샌들 하면 지금 현재는 프라다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럴 정도로 프라다가 굉장히 볼드한 솔과 청키한 모양으로 이런 피셔맨 샌들을 많이 판매해주고 있죠. 어부들이 일할 때 물이 잘 빠져나가라고 만들어진 디자인이고요. 발등과 발가락을 이렇게 보호를 하면서 샌들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고, 그래서 여름 휴양지 신발로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발을 많이 가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슬라이드 형태의 슬리퍼에 비해서는 훨씬 더 포멀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바지에도 물론 잘 어울리지만 긴 바지와의 궁합이 특히 좋다고 느껴지는 샌들입니다. 자신의 스타일이 굉장히 컨템포러리해서 와이드한 슬랙스를 많이 입고 통이 넓고 긴 버뮤다 형태를 많이 신으신다고 하면은 이것보다 벌키한 형태의 아까 말씀드린 프라다 같은 브랜드의 피셔맨이 더 예쁠 수 있겠죠. 클래식하고 조금 더 정제되어 있는, 오래 신을 수 있는 디자인을 찾는다고 하면은 파라부트의 퍼시픽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점은 그냥 이 디자인의 호불호가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불호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못생겼다고 많이들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을 해도 굉장히 좋은 추천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런 샌들의 모양에 별로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신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아요. 제가 여름에 가장 많이 신는 샌들 중에 하나인 에르메스의 시프레입니다. 오란이라고 하는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신으시는 슬라이드 타입의 샌들 있잖아요. 그 여성스럽고 날씬한 쉐입을 좀 굵고 남성적으로 변형시켜 놓은 그런 샌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버켄스탁의 느낌이 나는 오란,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럭스 믹스처라고 해서 버켄스탁과 오란의 믹스다 라고 하는 해외 칼럼을 읽고 제가 이 샌들이 런칭된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그 기사를 읽고 나서 매장으로 가서 신어보고 반해서 바로 구매를 했었던 제품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 날씬하고 우아한 모양의 슬리퍼밖에 남자에게는 별로 선택지가 없었는데, 저는 그 이즈미르가 남성분들한테 그렇게 크게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왜냐면 굉장히 날씬하고 우아한 형태이기 때문에 다리털이 있고 다리가 두껍고 발목이 굵고 이런 남자분들이 그걸 신었을 때 그렇게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즈미르에 대한 그런 제 개인적인 소구는 별로 없었는데, 이 쉬프레는 굉장히 좀 남성적이고 편안한 형태의 감을 가졌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신어보고 구매를 하게 됐었어요. 버켄스탁에는 아리조나와 이 뒤축을 잡아주는 밀라노가 있죠. 이 쉬프레는 뒤축을 잡아주는 모델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지니어스라는 다른 모델이 또 있으니까 이 형태의 에르메스 샌들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뒤축을 잡아주는 게 없어서 아쉽다 라고 느끼실 때는 지니어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런 슬라이드 형태를 그냥 원하시면 이 시프레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 샌들의 장점은 편안한 클래식, 컨템포러리, 미니멀,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을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범용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예쁜 디자인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화감도 생각보다 편합니다. 이런 가죽으로 이루어진 샌들에 비해서 굉장히 편안한 착화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여름 샌들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격이겠죠. 제가 그 칼럼을 발견하고 첫 출시가 됐을 때 이걸 구매하게 됐는데 그게 2020년이었거든요. 그때는 이게 100만 원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식 홈페이지 가격을 확인해 보니 100만 원이 좀 훌쩍 넘어버리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단점은 좀 비싼 가격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신어왔고 지금도 충분히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여름 신발 5가지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은 뮬과 클로그의 형태의 인기에 가려져서 이런 것들이 조금 뒤편에 있는 느낌이 들지만
장마가 끝나고 습도를 머금은 불볕 더위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오픈토 형태의 이런 샌들들을 찾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포스, 레인보우 샌들, 아일랜드 슬리퍼처럼 굉장히 다양한 여름 샌들 브랜드들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주로 가장 많이 신는 5가지 브랜드의 모델들로만 구성을 해봤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조금 더 다양한 여름 샌들 브랜드들을 모아서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